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미장 열풍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 보였죠. 9위는 바로 사만전자입니다. 사만전자 시가총액도 3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8위는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위는 카카오 그룹입니다. 이 플랫폼 규제, 경영진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죠. 6위는 엔비디아 AI입니다. 엔비디아의 수혜로 국내 반도체 기업. 5위는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었죠. 4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유독 전쟁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3위는 금투세 폐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됐었고요. 2위는 이 비상계엄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었죠. 대망의 1위는 블랙 먼데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쇼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그 주가를 올리는 메이저 입장에서도 네. 돈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 된 거니까 그건 뭐 액분 관여 없이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은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네.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액분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10,000원짜리에 있던 것을 10명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메이저가 10명에서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 네. 이게 분산이 되잖아요. 5,000원짜리가 되면서 주식수가 곱하기 2가 돼버리니까 네. 유입과 유출이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포 메이저 입장에서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들이 오히려 내려 찍는 공매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포인트는 시장 참여자가 네.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진다 이거죠. 총량은 같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내려오죠. 한 번도 고가 갱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외에도 네.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는 걸 했을 때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높아심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현재 주가 상태에서는 시가총액 300조 원 뭐 이라고 추산은 대충 할게요. 요 정도 됐을 때는 저도 글쎄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가치평가에서 청산가치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현재 또 HBM4까지 또 얘기가 또 이제는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 쪽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태방에도 올려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5만 전자가 깨져버리면은 3만 전자까지 뚫려버리는데 증시와 연동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5만 원권에서 현재의 가격권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가다가 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 지금도 그에 대한 의견은 여전합니다. 뭐 같다고 보고 네. 가치 투자를 이제 삼성전자 그냥 고수팬이라고 표현을 하면 전 삼성전자를 하지 않지만 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참 좋은 가격대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담아도 되는 네네 그렇게 박앤세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위 또 보고 갈게요. 8위는 비트코인 광풍이었었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랑 처음에 이제 전문가님이랑 방송을 할 때도 전문가님께서 난 코인 잘 몰라 라고 하셨었지만 네, 잘 모르죠. 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하니까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또 모두가 이제 나만 없어 뭐 포모 심리로다가 좀 접근하지 않았나요? 포인트를 저 세 개를 두고 싶은데 하나는 네. 저는 그 국내 주식 국장 골수빠기 때문에 네. 솔직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400만 원이었을 때 좀 됐죠. 한 5년 전, 뭐 6년 전. 네네네. 반감기 300, 400 몇 번 그때 전. 예 그때부터 제 주위에서 저보고 자꾸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네. 저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골수. 예, 그 뭐 사기야 뭐. 나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살 거. 많이 후회를 하죠. 그냥 그게 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에서 금을 사고 네. 미국은 중국을 잡아야 되고 그 수요를 땡겨버려야 되고 네. 그러면 국채 발행해서 달러 회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CBDC.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이제 네. 두 번째 포인트인 거고 이제 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시세적인 측면에서 저는 11K 네. 11K 찍고 일단은 3파 조정 들어온다고 봐요. 그럼 8K까지 빠지겠지. 네. 8K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이니까 네. 뭐 간단하게만 참고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코인을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바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도 또 이번 목요일에 야간에 10시에 네. 생방송으로 코인을 하거든요. 아. 전문가님도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꼭 챙겨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네, 꼭 챙겨보세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7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플랫폼 규제랑 경영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저는 이 김범수 전 의장인가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진들, 기사 사진들 보면은 네. 되게 눈이 이렇게 싹 원래 내려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더 내려가셨나? 더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에 대한 플랫폼은 넘버 원이죠. 네. 이제 SNS 쪽으로는. 근데 그쵸. 해외 나가면 힘 못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쵸. 뭐 그런 건데 결국 카카오 그룹이 그동안 얻어맞았던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면서 네. 비대면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해서 다시 일상을 복귀하면서 이런 트렌드가 안 맞지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래서 네.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있었고 SNS 관련해서도 국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봤을 때는 니네 너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어. 독과점? 네, 좀 독과점에 대해서 안 좋게 본 시선이 있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관련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자꾸 분할로 상장시키니까 뭐 그룹화 시켜서 상장시키는 건 당연한데 너무 맞아요. 오버를 좀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싸잡아서 딱 보면요. 시대적인 플랫폼에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부에서 뚜드러 팬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발 정부로? 매수세가 네. 유입이 되고 이제 정부의 선하기에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바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죠. 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있어서 주가를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바닥이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위도 또 함께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6위는 엔비디아 AI죠. 엔비디아 수혜로 이 성장세에 힘입어가지고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AI 반도체 이쪽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끌고 왔던 굴지의 글로벌 기업은 엔비디아가 맞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 못하죠. 네. 그다음 이제 블랙웰 출시에 대한 부분 조금 미뤄진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반도체 갖고 뭐 수출을 규제한다, 막 이런 부분도 계속 있잖아요. 네. 자, 그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까? 큰일 아니죠. 나죠. 아니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기술력을 네. 따라잡지 못하니까. 아. 하지만 얘네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을까요? 하겠죠. 중국은 네, 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이런 틀로 봅시다. 지금은 엔비디아를 떠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반도체를 두고 싸운다고 봤을 때 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없어질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에서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에 외주를 줄 수도 있겠죠. 네. 그 기술자들도 자꾸 빼가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국은 반도체에서도 밀리지 않은 만큼 성장세를 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반도체 기업은 갑자기 생각했는데 창신 반도체였나? 중국에 거기가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고. 네. 그럼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엔비디아가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제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해 보라고. 네. 그때 지금은 큰일 났다고. 중국이 미국 거를 안 갖고 가면. 근데 얘네가 성장을 해버리면 엔비디아가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주가 상승세가 가파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완만한 상승세 내지는 조정 구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에 대한 바톤을 지금 이어받은 게 브로드컴이에요. 네. 제 색깔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브로드컴이냐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시속 게임하면서 네. 미국 시장을 좀 견인해갈 수 있는 모습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주가에 대한 상승세는 예전만치는 아닐 거다.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좋겠죠. 네.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뭐 별로 안 그러니까요. 남아서. 이렇게 저는 원래 정리하다 보니 원래는 네. 이렇게 탑 10을 주면 저 1시간 반 동안 떠들어요. 진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맞아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싹 이게 흐름이 잡히죠. 흐름 잡히면서 길이 보여요. 로드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자,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가올 정권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자, 트럼프 정권 1기 때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금리 상태가 어땠어요, 그때? 트럼프 때요. 예. 트럼프 때 좋았던 해 아닙니까? 금리가 저금리였어요. 네. 저금리였던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들어왔죠. 네. 크게 주가가 빠졌다기보다 박스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플러스 28%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정권이 2기가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네.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얘네가 말은 떠들지 관세를 뭐 과도하게 뭐 올리겠다고. 아까도 제가 텔방에 올려드린 게 뭐 이에 대한 연속성으로 방위비에 대한 5% 증액 네. 이 얘기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얘네가 과연 그렇게 1기 때보다 센 관세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허풍이지 이거 그렇게까지 관세를 못 올립니다. 관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네들 인플레까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금리를 더더욱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확정이 됐지만 1월 달에는 연 2회로 지금 네. 시점 내려가 있죠. 눈높이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하가 될 것인가? 저는 2.5에서 3 사이가 내년에 계속 그 안에서 있어야 되지 또 추가적으로 내리지는 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 이런 금융과 부동산 쪽으로 다시 한번 길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머릿속에서 빼버리고 네. 인하되는 그 스텝을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권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면 1분기에 들어오게 1, 2분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도 조금 뭐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좀 안 나왔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일단 한번 도망가야 됩니다. 네. 도망갔다가 종목들 다시 추려서 필터링해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제가 히든주로 말씀드렸고 계속 움직였죠. 엄청나게 네. 올라갔고 최근에 목표가 단기는 달성을 했지만 로드맵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5만 원까지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